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즘 챗 GPT로 메신저 프로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뜨겁고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오픈 AI 챗GPT 만든 샘 알트먼도 계속 본인의 SNS에 이것저것 글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네. 처음에 이 지브리 스타일이 나왔을 때 본인이 약간 신세한탄적인 트윗을 올렸었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내가 인공지능 연구를 10년을 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인공지능 연구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주다가 챗GPT 만들고 나서 2년 반은 계속 욕을 먹다가 네. 갑자기 지브리 스타일이 나오고 났더니 자기가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의 쪽지함에 사람들이 샘 알트먼 당신 덕분에 제가 프로필을 바꿀 수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막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처음엔 어이가 없었던 네.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런데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트윗을 올리냐면 이제 이러다가 우리 GPU가 다 녹아내려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잠 못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일 정도가 지나니까 놀라운 트윗을 하나 올리는데 챗GPT가 처음에 사람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출시되고 나서 회원 수를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딱 5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서비스가 지금까지 회원 수 100만 명 돌파할 때 제일 빨랐던 게 인스타그램이었는데 그게 2달 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달 반에 걸린 일을 5일 만에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랐는데 네. 이번에 이 지브리 스타일이 나오고 나서 챗GPT가 또 회원수가 늘었을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 100만 명이 더 느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뭐 얼마나 걸렸어요? 아까 5일 걸린 것도 네. 놀라웠잖아요. 네. 1시간 만에 회원수가 1시간이요? 1시간 만에 회원수가 100만 명이 늘었다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것 같은 게 제 주변에도 이 네. 지브리 스타일 하려고 챗 GPT 깔았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네. 실제로 일주일 동안에 이 그림을 얼마를 그렸냐면 1억 3천만 명이 7억 장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늘어난 유료 구독자 수만 45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막 새로운 막 놀라운 막 저희가 막 복잡한 얘기보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그림 그리기가 뭐라고 이거 하겠다고 유료 구입자가 이렇게 느니까 이제 상당히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원래 챗 GPT에도 그림 그리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렇게 그림 그리기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달리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애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럼 통합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좋은 데이터로 학습을 했고 두 번째는 학습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세 번째는 답변할 때 고민을 하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그냥 통으로 학습한 상태였다면 네. 이번엔 여기서 좀 추출을 해서 별도로 좋은 이미지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이미지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데이터를 좀 따로 줬어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글자 따로 그림 따로 영상 따로 공부를 시켰던 게 이제 챗GPT 방식이라면 이번에 이걸 통합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진 속에 있는 맥락을 얘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어떤 그 세상의 모든 정보에 대한 이 사진에다가 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세상의 모든 정보야라고 하는 정리가 되어 있는 글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예전엔 따로 공부를 시켰는데 이거 통합적으로 시키니까 마치 사람이 그림 따로 글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하고 글이 같이 있는 책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이런 맥락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세 번째 가장 큰 포인트인데 예전에는 얘한테 그림 그려라고 시키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리니까 그림 이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AI 쪽에서의 대세가 추론이라는 건데 얘한테 너 그냥 대답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대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얘한테도 그림 그려 했더니 그럼 얘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예를 들면 사진 속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 지브리 스타일이 뭘까? 지브리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 그럼 이걸 갖고 내가 한 컷 한 컷 그려봐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림 그리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상당히 놀랍게 되는데 네. 실은 이제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방금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희 MC님과 함께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찍은 걸 갖고 얘한테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이랬더니 얘가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되게 그럴듯하게 이제 잘 만드는 거죠.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죠? 보이려나요?
예. 보이나요? 보인다고. 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보면 뒤에 있는 글자도 뭐 세상의 모든 정보를 완벽한 한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맞춤도 했고 보시면 뒤에 이제 유튜브 버튼 같은 경우도 약간 구현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예를 들면 MC님도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약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줬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이제 뚝딱 하고 나오는 거 아니면 1, 2분 걸리지만 꽤 좋아진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지브리 스타일이 유행하고는 있지만 네. 그림 그리기에 다른 기능도 많다면서요. 이걸 네. 좀 활용해 보고 싶어요, 저는. 네, 일단은 뭐 땡땡 스타일은 거의 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종 만화 스타일 뭐 네. 예를 들어 뭐 코난 스타일, 슬램덩크 스타일 등등등 하면 일단 다 나오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미지 넣고 바꾸는 걸 넘어서서 네컷 만화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만든 이 캐릭터 아니면 뭐 전주리 아나운서를 찍은 다음에 네. 전주리 아나운서가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네컷 만화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오. 실제로 꽤 그럴듯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특정 리포트의 내용을 주면서 그 리포트 갖고 만들려고 해도 잘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요즘에 보면 우리가 그 카카오 같은 거나 메신저 쓸 때 자기 감정 표현하려고 이모티콘 많이 쓰잖아요. 네. 이모티콘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네. 비슷한 이모티콘 아무거나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모티콘이 많잖아요. 네. 그 이모티콘을 하나 줘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MC님이 사진을 줘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사진 속 인물을 이 이모티콘처럼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오. 그러면 실제로 이모티콘이 한 10종류, 20종류가 막 감정 표현하는 게 나와요. 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글자를 넣으면은 이걸 갖고도 이제 실사 수준의 사진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예를 들면 화면 속 뭐 화이트보드에다가 회의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전에도 그렸는데 얘가 어설펐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처럼 나오기도 하고 더 놀라운 건 아직 한국어는 어색한데 영어로 어떤 리포트 내용을 주고 아까처럼 실제로 어떤 여성이 그 리포트의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요약하고 있는 걸 사진처럼 그려라고 하면 실제 그 리포트에 있는 내용의 영어 모양을 요약을 한 거를 화이트보드에다가 정말로 쓰는 거예요. 네. 쓰고 그걸 사람 진짜 쓰고 있는 것 같은 걸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에 따라서 확장이 끝도 없이 된다는 거고 심지어 합성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 이 동대문 같은 데에서 보통 이제 옷을 우리가 한때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많이 샀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옷 사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슷한 스타일인데 티셔츠가 있고 거기에 로고가 다르게 돼 있어서 막 있는 이미지들 막 모여 있던 티들 네.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다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옷이 한 10개 모여 있는 이미지에다가 로고만 예를 들면 뭐 N땡 뭐 나 땡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그대로 옷에 있는 거에서 로고만 정확하게 바꿔줘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구겨져 있는 티셔츠의 모양들도 그대로 구현을 해요. 그럼 이제 티셔츠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K-팝 아이돌 느낌의 모델을 그려줘라고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옷을 입고 있는 모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델은 아닌 거죠. 그럼 지금 상황으로 치면 내가 뭔가 소호 쇼핑몰 하는 사람이다. 되게 작은 쇼핑몰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모델 만들어서 그림을 해서 해도 지금 가능한 수준으로 사람들이 볼 땐 진짜 모델 쓴 것처럼 그 정도까지도 지금 됩니다. 제가 이제 해봤어요. 근데 활용도도 좋고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그럴듯하게 그려내니까 네.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해외에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는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영어는 진짜 거의 한 95% 이상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상상 중에 이런 상상을 먼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저도 그럴 것 같지만 네. 가짜 영수증을 많이 만드세요 일단.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요즘 디지털 전환이 돼서 영수증 없이도 하지만 뭐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 영수증을 어디까지 구현을 해주냐면 구겨져 있는 것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겨져 있는 영수증에 금액만 살짝 바꾸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실제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금액을 더 쓴 것처럼 하거나 내가 가지도 않은 음식점인데 음식점 상호 넣어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언론까지 재현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 악용하면은 끝도 없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좀 이걸 악용할 수 있는 뭐 이게 좋은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제 요즘에 워낙 가짜 리뷰들이 많으니까 특정 사이트에는 자기가 음식 먹은 거를 꼭 영수증을 찍어야지만 리뷰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AI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한국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조만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야 이거 결국에는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AI가 그렇다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유익한 기능이 있어도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은 꼭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 많이들 만들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쉽게 따라한다는 게 좀 걱정되는 게 저작권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오픈 AI가 저는 미묘한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지브리를 그려줘랑 지브리 스타일을 그려줘로 하면요. 네. 예를 들면 특정 캐릭터로 그려줘 그러면 여전히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모모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하면 그려지거나 어떤 거는 얘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저작권법상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네. 비슷한 요런 느낌은 내드릴 수 있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프롬프트를 추천을 해요. 네. 그럼 이제 그 스타일 그가 이제 그 AI가 얘기한 대로 어떤 뭐 노란색의 어떤 느낌으로 그려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올리는 수준으로 정말 그려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하게 어떤 A라는 캐릭터를 그리는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화풍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모호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오픈 AI가 과거에는 그런 좀 모호한 게 있으면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네. 비즈니스적으로 좀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런 스타일들을 적극적으로 좀 쓰는 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보여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지브리 스튜디오는 어떤 네. 입장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한 언론사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고 입장을 따로 낼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실제로 일본에서 비슷한 정책이 있었어요. 일본 문화청에서 2023년에 AI와 저작권이라고 하는 자료를 냈거든요. 근데 그 자료에서 화풍이 비슷해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써놨습니다. 일본에서. 이게 왜 그랬냐면 실제로 일본도 AI 계속 키워야 되다 보니까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있어서 AI 쪽에 좀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풍이나 스타일을 인정해서 AI가 학습시키는 게 이미 2023년에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로 나오고 있지만 단 중요한 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이건 저작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픈 AI 이걸 갖고 그리는 거 돈 내려고 하는 게 우리끼리 재밌게 쓰는 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갖고 뭔가 굿즈를 낸다, 상품을 만든다. 이거는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일단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아까 이모티콘 얘기했지만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올려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팔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칙을 좀 봐야 되는데 네. 2023년 9월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모티콘 입점을 잠정 제한하는 정책을 이미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이게 AI로 그린 건지 사람이 그린 건지 어떻게 구분해요? 라는 게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AI가 좋아질 때 정말로 사람과 구분이 될까? 라고 하는 건 여전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포인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진 올려서 이제 이미지 만들어내는 건데 내가 네. 올리는 사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뭐 하루에 뭐 45만 명씩 올리고 있으면 45만 명 사진을 지금 AI가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 학습을 할 때 학습 데이터로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한 가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챗GPT 설정에 내 데이터를 얘네가 학습을 못하게 하게 하는 설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실제 설정 값에 들어가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정을 해놓으시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